여러분들 교재 81쪽입니다. 81쪽의 괄호 8번 이조기 원소들의 여러가지 이원자 분자들의 분자 괴담수를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질소 분자 그리고 산소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소 분자는 이렇게 시그마 EP와 파이 EP의 합해서 전자 6개 채워주는 것으로 끝났죠. 산소 자체는 질소보다 원자가 전자가 1개가 더 많은데 산소 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가 더 많아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자가 파이 EP 스타 오비탈의 한 개 훈태 규칙을 지키면서 채워지는 것이 끝났습니다. 플로르 분자는 산소 분자보다 또 전자가 2개가 많아요. 산소 원자보다 플로르 원자는 전자가 1개가 많은데 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 많죠. 따라서 파이 EP 스타 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에다가 또 전자가 쌍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모두 전자가 쌍이 되어서 반자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산소 분자는 홀 전자 때문에 상자성이죠. 질소 분자에 비해서 탄소 분자는 전자수가 2개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수 2개가 적겠죠. 또 붕소 분자는 탄소 분자보다 전자수가 또 2개가 적으니까 한 개 채워지면서 끝났으니까 홀 전자가 2개가 존재하면서 상자성. 리튬 같으면은 리튬 원자 상태에서 ES 오비탈에 전자가 1개가 있었어요. 그런 리튬의 ES 오비탈과 ES 오비탈 간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총 원자과 전자 2개가 결합 분자 오비탈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0 나누기 2를 하게 되니까 결합 차수가 1.0차로 나타납니다. 베릴륨 분자를 형성할 때 베릴륨 원자들은요 E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상태로 원자과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했었죠. 이런 ES 오비탈이 각각 간섭에서 결합 분자 오비탈 시그마 ES, 반결합 분자 오비탈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총 원자가 전자 2개니까 4개죠. 그래서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 나누기 2 하니까 결합 차수 몇 차? 0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리튬 분자가 베릴륨 분자보다는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결합 차수가 0차인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결합 차수를 다 동일한 방식대로 해서 구해보니까 표에 정리가 되세요.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 바로 위쪽에 표에 정리된 내용을 봤더니 리튬은 결합차수 1, 베릴륨 분자 결합차수 0,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붕소 분자부터 여기 네온 분자까지 해서 결합차수가 누가 제일 크냐면은 질소 분자가 결합차수가 3.0차로 제일 컸죠. 질소 분자보다 또 전자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가 증가가 되면서 결합차수가 점점 작아졌어요. 또 이 질소 분자보다 오히려 원자가 전자가 적으니까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가 적기 때문에 결합차수가 3차보다는 점점 작아지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결합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요. 이 결합 에너지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이 결합 에너지가 결합 차수가 클수록 크고 또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핵 중간에서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쪽 핵을 세게 끌어당겨서 결합 길이는 제일 짧게 나타나겠죠. 여기에서 결합 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 또는 줄여서 결합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고 결합 길이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네온 분자 같은 경우에는 결합 차수가 0차가 나와요. 전자가 완전히 꽉 채워지면서 그래서 0차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극저온에서 거의 0켈빈 근처에서 네온 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 정도로는 네온 분자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는 것은 질소 분자까지는 오비탈 믹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산소 분자부터는 오비탈 믹싱을 극복했죠. 오비탈 믹싱을 극복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산소부터는 전기 염성도 값,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오비탈 믹싱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튬 분자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을 하기 어렵죠. 베릴륨 분자, 동소 분자, 탄소 분자 이것들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그 원소만 존재하는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질소 분자부터 F2 분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N2, O2, F2만 박스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적으세요. 실제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이원자 분자.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실제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C2 분자, 결합 차수는 2.0차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C2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교재 81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C2는 거의 관찰되기 어려워요. C2는 거의 관찰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C2-2가는 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C2-2가는 왜 관찰되느냐? C2 상태에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2가가 되면은 전자가 이 중성 상태보다 2개가 더 들어오죠. 2개가 딱 더 들어오게 되면은 결합 차수가 어떻게 되면은 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6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0개 나누기 이해하게 되면은 결합 차수가 3.0차로 나타납니다. 결합 차수가 3.0차로 되면은 그건 결합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실질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자연계에서 C2-2가는 실질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칼슘 카바이드 형태로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칼슘이 플러스 2가 이온이죠. 알칼리 토금속은요, 화합물 중에서 무조건 그 산화수가 플러스 2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C2 자체가 뭡니까? 마이너스 2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것을 우리가 칼슘 카바이드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칼슘 아세틸라이드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C2-2가. C2-2가는 루이스 구조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려져요. C가 -1가 또 C가 -1가의 형식 전환을 나타내죠. 이거는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서 H+가 2개가 탁 떨어지게 되면은 C2-2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세틸렌에서 H+가 2개 떨어진 -2가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아세틸라이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칼슘 카바이드라고도 하고 칼슘 아세틸라이드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이원자 분자들, 2주기의 이원자 분자들 중에서 표준 상태,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N2, O2, F2고 C2는 실질적으로 관찰되기 어렵지만 또 C2-2가가 되면 결합차수가 3.0차가 되어서 자연계에서 칼슘 카바이드와 같은 형태로 발견될 수도 있다. 결합차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 교재 여기 81쪽의 중간에 표의 내용을요,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82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N2에서 결합 차수가 3.0차입니다. 자, 오른쪽은 결합 길이를 보는 것이고 왼쪽은 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해리 에너지를 보는 것인데 N2는 결합 차수가 3.0차예요. 결합 차수가 크기 때문에 결합 차수가 이제 2차, 1차로 작아지니까 점점 결합 에너지 작아지죠. 또 C2, B2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물질이 결합 차수가 2차, 1차로 작아지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작아져요. 또 결합 길이의 측면을 보면은 결합 길이는 이제 오른쪽의 데이터를 보는데 이 그래프에 해당이 되죠. N2가 이 N과 N 간의 핵 간의 거리가 제일 짧아요. 왜? 결합 차수가 제일 큰 이원자 분자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결합 차수가 점점 더 작아지니까 결합 길이는 점점 길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82쪽에 아래쪽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그림은 산소 분자의 분자 궤도 함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산소 분자의 분자 궤도 함수, 이 왼쪽이 산소의 원자 오비탈, 이 오른쪽이 산소의 원자 오비탈이죠.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이 서로 간섭을 해서 시그마 ES 오비탈 그리고 이 상세 간섭에 의해서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것을 압니다. 보강 간섭에 의해서 시그마 ES, 상세 간섭에 의해서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 그리고 EP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간섭이 이루어지는데 산소 분자부터는요, 전기염 홍도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오비탈 믹싱을 극복을 해서 파이 EP보다 시그마 EP가 N이 주니까 더 낫다고 했죠. 시그마 EP 그리고 시그마 EP 스타 오비탈
파이 2p 2개, 파이 2p 스타 오비탈 2개입니다. 산소 분자이기 때문에 산소 분자 상태에서 전자를 보면은 원래 원자 상태에서 2s 오비탈 전자 2개, 2p 오비탈의 전자 1개, 그리고 쌍을 이루고 있었죠.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 2개, 그리고 전자가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총 몇 개냐면은 6개, 6개에서 12개죠. 전자를 채워보면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졌어요. 4개 채워지고, 5, 6, 7, 8, 훈트기축에서 채워지고, 9번째, 10번째 전자가 채워지고, 나머지 11번째와 12번째 전자는요, 파이 2p 스타 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로 훈트기축에서 채워졌죠. 결합 차수를 구해보면은, 자,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나누기 2 하니까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에서는 결합차수 기호도 0. 그리고 여기 파이 분자 오비탈과 여기 시그마 2p 분자 오비탈인데 여기에서 결합차수를 구할 때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6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하게 되니까 결합차수 얼마입니까? 2.0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소 분자에서는 결합차수가 2.0차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산소 분자뿐만 아니라 O2 플러스일까, O2 마이너스일까, O2 마이너스 2가까지를 비교를 하라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자, 비교를 해보면은 O2 분자에서는요, 파이 2p 스타 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로 전자 배치가 끝났어요. 근데 O2 마이너스 1가가 되면은 파이 2p의 홀 전자 상태에서 또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왔죠. 쌍을 이루게 됩니다. O2 마이너스 2가가 되면은 파이 2p 스타 오비탈의 전자가 이 홀 전자 상태였는데 전자 쌍으로 이렇게 전자 2개가 들어오니까 전자 쌍이 2쌍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O2 플러스 1가가 되면은요, O2 분자 상태에서 전자가 한 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자 한 개 떨어지니까 여기에 홀 전자 상태. 어차피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은 전자 2개 서로 상쇄가 되죠. 전자 2개 서로 상쇄가 되고, 여기 이 2p 오비탈에 의한 결합 분자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와 반결합 분자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만 우리가 이 결합 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결합 차수 6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수 1개 나누기 하니까 2.5차죠. O2는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6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 나누기 2 하니까 2.0차. O2 마이너스 1가가 되면은 6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3개 하게 되니까 결국 1.5 나누기 하면은 1.5차. 그리고 6 빼기 4 나누기 하니까 1.0차죠. 이렇게 동일한 핵종 간의 결합에 의해서 이원자 분자로 만들어졌는데 전자수의 차이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 차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요, 결합력이 더 크다.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더 강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결합 해리 에너지면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리고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요, 결합 길이, 두 핵 간에 연결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더 짧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홀 전자가 첫 번째 화학종 O2 플러스에는 있어요. 상자성 O2 분자에도 홀 전자 2개니까 상자성, O2 마이너스 1가의 홀 전자니까 상자성인데 O2 마이너스 2가가 되니까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자성이 나타나겠죠. 자, 이 그림을 근거로 해서 O2 플러스 1가, O2 마이너스 1가, O2 마이너스 2가의 성질에 대해서 추론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고려해주세요. 기억, 반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O2 마이너스 2가 뿐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옳습니다. 니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요, 결합 차수가 가장 큰 O2 플러스 1가죠. O2 플러스 1가인데 O2라고 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 틀렸습니다. 디귿, 가장 큰 기준 진동수. 기준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하죠. 또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기준 진동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훅스 룰에서의 이 힘상수 값이 커집니다. 힘상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 진동수가 더 커진다라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해설해 보니까 디귿에 나와 있어요. 기준 진동수 N라고 하는 것은, 기준 진동수 N라고 하는 것은 2파이분의 1
그리고 루트 환산질량분의 힘상수이고 이 결합 차수가 클수록 힘상수가 크고 힘상수가 클수록 기준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죠. 자, 이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핵종들이 다 똑같죠. O2라고 하는, 그러니까 O 원자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모여있다고 하는 핵종이 똑같기 때문에 이 화학종들은 환산질량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원래 이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질량이 M1이라고 하고 다른 한 개의 질량이 M2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해지냐면은 M1 더하기 M2 분의 M1 곱하기 M2 형태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차수가 클수록 힘상수가 크고 이 기준 진동수가 크고 기준 진동수가 커지면은 결합하는 에너지 값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티것의 설명도 옳습니다. 예제에서는 기억과 티것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에서는 이번에는 동종 이원자들 간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핵종 간에 결합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들 간에 결합하는 이종 원자들 간의 분자를 형성할 때는 분자 괴담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똑같은 원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원소가 되면은요. 동일한 2s 오비탈이라도 전기염 농도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요. 동일한 2p 오비탈일지라도 전기염 농도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낮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교재 81쪽에 나와 있어요. 81쪽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81쪽에 이 그림인데 이 리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분자 오비탈들이에요. 베릴륨 분자 오비탈, 붕소 분자 오비탈, 탄소 분자 오비탈, 질소 분자 오비탈, 산소 분자 오비탈, 앱도 분자 오비탈인데 이거는 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시그마 뭡니까? 시그마 2s 오비탈이잖아요. 시그마 2s 오비탈인데 어디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낮으냐면은 리튬보다는 베릴륨이 전기염 농도가 크고 베릴륨보다 붕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염 농도가 커지죠. 전기염 농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겨서 에너지 준위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죠. 이것은 분자 오비탈뿐만 아니라 원자 오비탈도 똑같아요. 똑같은 2s 오비탈이라도 같은 주기의 전기염 농도가 큰 원소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낮고 2p 오비탈일지라도 같은 주기의 전기염 농도가 큰 원소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83쪽으로 돌아가서 83쪽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 물질을 봤을 때 처음에 이제 A형이에요. 자, A형으로 나타났고 A형에서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 간의 결합에 의해서 2p 오비탈 보강 간섭에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을 만들죠. 근데 왼쪽의 원소의 원자 오비탈보다는 오른쪽 원소의 원자 오비탈이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죠. 그 말은 왼쪽 원소보다는 오른쪽 원소의 전기염 농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왼쪽 원소의 원자 오비탈 상태에서의 2p 오비탈보다 오른쪽 원소에서의 원자 오비탈 상태에서의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게 나타나죠. 그것은 왼쪽 원소보다는 오른쪽 원소가 전기염 농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이 화학종인데 우리는 앞에서 이주기 원소들에서 리튬 분자, 베릴륨 분자, 붕소 분자, 탄소 분자, 질소 분자까지는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오비탈 믹싱에 의해서 파이 2표보다 시그마 2p가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산소 분자, F2 분자에서는 오비탈 믹싱을 극복하죠. 왜 그래요? 전기염 농도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비탈 믹싱을 극복해서 여기 파이 2p보다 시그마 2p가 더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비탈 믹싱이 나타났느냐, 오비탈 믹싱을 극복했냐. 여기서 제가 A형이다, B형이라는 것은 혈액형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오비탈 믹싱이 일어난 것을 A타입이다. 그 다음에 오비탈 믹싱을 극복한 것을 전기염 농도가 충분히 커서 극복한 것을 B타입이다 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자, 얘가 나와 있죠. 일산화탄소와 같은 이렇게 서로 다른 화학종이에요. 탄소 분자라면은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거든요. 산소 분자라면은 오비탈 믹싱 극복하죠. 이런 탄소 원자 한 개하고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했을 때는 도대체 오비탈 믹싱이 일어난 것으로 전자를 배치해야 될, 여기 파이 분자 괴담수를 배치해야 될까? 오비탈 믹싱을 극복한 것으로 분자 오비탈을 배치를 해야 될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책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일반하게 기본수도 다르게 나타나고 또 전공서적에서도 설명하는 패턴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물질들에 대해서 얘가 나오면은 이주기 원소들 간의 동종 이원자 분자죠. 이종 이원자 분자. 이주기 원소 간. 그래서 이제 이주기 원소들의 분자나 이런 이온 상태로 해서 이종 이원자들의 분자 오비탈이 나오게 되고 그때는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오비탈 믹싱이 일어난 것으로 하나, 오비탈 믹싱을 극복한 것으로 하나, 답이 똑같이 나오는 질문들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산화탄소 같으면은 탄소 14족 원소, 원자가 전자 4개, 산소 16족 원소, 원자가 전자 6개죠. 그래서 총 원자가 전자 수가 10개입니다. 자, 10개이고, 요 전자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들을 채워나가면은, 여기 시그마 E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지고,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나머지 전자 6개가 이렇게 채워졌어요. 또, 전자가 채워질 때, 요런 식으로 또, 오비탈 믹싱 극복한 것으로 하더라도 시그마 ES 오비탈에 전자 2개 채우고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우고 나머지 채워도 이렇게 해도 자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차수 기호도 제로죠. 그리고 결합분자 오비탈의 전자 6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 0 나누기 2 하면은 결합차수 몇 차? 3.0차로 나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0차로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의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 6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0 이렇게 해서 6 빼기 0 나누기 하면은 똑같이 3.0차로 나타나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저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결합 차수에 대해서 또는 반자성이 나타났다. 모두 전자가 쌍이니까 반자성이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83쪽에 보니까 이제 NO 분자의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NO 분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83쪽 NO 분자의 분자 개념수가 84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4쪽에 나타나고 왼쪽은 N의 원자 오비탈입니다. 원자 오비탈이고 E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EP 오비탈에 전자가 1개 존재를 했죠. 오른쪽은 산소의 원자 오비탈, ES 오비탈에 전자 2개, 그리고 바닥 상태에서 EP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4개. 그래서 모두 원자가 전자가 6개가 존재하는 상태였어요. 원자가 전자 5개, 6개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 총 합해서 11개가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의 보관 간섭에서 결합, 상쇄 간섭에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EP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보관 간섭에 의해서 시그마 EP 오비탈 상쇄 간섭에서 시그마 EP 스타 오비탈 또 보관 간섭에 의해서 파이 EP 오비탈 2개 그리고 파이 EP 스타 오비탈 2개가 형성이 됐어요. 총 전자수 11개가 N의 준위가 낮은 데부터 채워지죠. 전자가 N의 준위가 낮은데 2개 채워지고 또 2개 채워지고 2개 채워지고 훈축 축에서 홀 전자씩 채워진 후에 쌍으로 채워졌어요. 전자가 지금까지 몇 개 채워졌나요? 10개가 채워졌죠. 나머지 1개의 전자가 이제 파이 EP 스타 오비탈 둘 중에 한 군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저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결합 차수를 구해볼까요? 시그마 ES 오비탈과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들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 나누기 2 하니까 결합차수 0차죠. 자, 0차고 따라서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서로 결합차수에 대한 기여가 상쇄가 됐다. 그리고 EP 오비탈들 간의 간섭에서 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수 6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1개죠. 그래서 결합 차수를 구해보면은 6 빼기 1 나누기 2 하니까 몇 차로 됩니까? 2.5차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NO 분자의 결합 차수는 2.5차로 나타나고 3차보다는 작지만 2차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결합 차수가 2차인 O2의 이 결합 에너지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대표적인 결합 차수가 3차인 N2의 결합 에너지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합 길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결합 차수가 더 커서 결합 에너지가 큰 이것보다는 결합 길이가 긴데 결합 차수가 작은 O2 분자보다는 자기가 결합 에너지가 크고 결합 차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 O2 분자보다는 핵간 거리가 조금 더 짧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볼 게 있습니다. 자, 뭐를 봐야 되느냐? 이 S 오비탈과 ES 오비탈의 간섭에서 분자 오비탈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타워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생성된 분자 오비탈은요, 재료가 됐던 원자 오비탈들과 에너지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비슷한 경량을 나타내요. 시그마 ES 오비탈은 산소의 ES에 가까워요? 질소의 ES에 가까워요? 산소의 ES에 더 에너지 유닛 차이가 작죠. 따라서 이것은 산소의 ES 오비탈 성격을 강하게 나타나고 그것은 산소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은 산소의 ES 오비탈보다는 여기 질소의 ES 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작죠? 더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이 전자 두 개는 질소의 ES 오비탈 성격을 강하게 나타나고 그 말은 질소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EP 오비탈들 간의 간섭에서 만들어진 이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 자, 이것들은요, 질소의 EP 오비탈보다는 산소의 EP 오비탈과 에너지 차이가 작죠? 그 말은 산소의 EP 오비탈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이 전자들은 주로 산소 핵 쪽으로 좀 더 끌려서 산소 핵 쪽으로 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산소보다는 질소의 EP 오비탈하고의 에너지 유닛 차이가 더 작죠. 따라서 이 전자는 질소의 EP 오비탈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그것은 질소 핵 쪽으로 좀 더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83쪽의 제일 아래쪽에 NO 분자의 분자 괴담수에서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말미에 보니까 호모라고 하는 것과 루모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호모와 루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쪽에서 설명했던 분자들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루모. 여러분들 교재 81쪽을 보면은요, 81쪽에 N2 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N2 분자를 가지고서 따져볼까요? 자기장기 성질력에 보면은 N2 분자에 전자가 채워진 것이 이렇게 전자 채워지고, 전자 채워지고, 전자 채워지고, 전자 채워지고, 이까지 전자가 채워졌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들 중에서 이것들은 다 분자 오비탈입니다. 전자가 채워진 occupied molecular 오비탈들 중에서 에너지 유닛가 더 하이스트, 가장 높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 하이스트 occupied molecular 오비탈에서 호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오비탈, 분자 오비탈을 보면은요, 이론적으로는 더 위에도 뭐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 뭐라고 합니까?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그 중에 에너지 유닛가 제일 낮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the lowest가 되기 때문에 루모가 되겠죠. the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에서 루모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O2 분자 같으면은요, 호모가 어딜까요? 파이 2p 스타 오비탈에 홀 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한 개씩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됩니까? 호모가 되겠죠.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이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것 중에서는 에너지 유닛가 제일 낮기 때문에 뭐에 해당되더라? 예, 루모에 해당이 되겠죠. F2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F2 분자를 보니까 여기 파이 2p 스타 오비탈에 전자가 쌍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유닛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것이 호모에 해당이 되고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도 없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더 위에도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오비탈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됩니까?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이 루모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NO 분자를 보면요, NO 분자는 좀 특이한 분자에 해당이 돼요. NO 분자는 어떻게 특이하냐?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NO 분자를 봤더니 NO 분자에서는 전자가 채워진 형태를 보니까
파이 2p 스타 오비탈의 어떤 형태? 홀 전자 상태로 채워졌죠. 밑에 이렇게 전자가 쭉쭉쭉쭉 채워졌어요. 이렇게 다 채워져서 여기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레벨을 우리 뭐라 합니까? 바로 호모라고 하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에서 이것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더라도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이 unoccupied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가 또 제일 낮은 게 뭡니까? 이것이잖아요. 루모죠. 그래서 NO 분자는 참 재밌게도 호모와 루모의 에너지가 저렇게 같게 나타나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84쪽 아래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HF 분자의 분자 괴담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HF 분자. HF 분자에서 결합하는 형태를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H 그리고 F가 결합하고 H와 F가 결합하는 이 축을 G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X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Y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G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G축이라고 했을 때 이 H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을 사용합니다. F 같은 경우에도 또 자신의 원자과 전자껍질의 오비탈을 사용해서 간섭하면서 결합을 하겠죠. F 같으면 2주기 원소니까 2s 오비탈과 또 2px, 2py, 2pz 오비탈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결합을 하겠죠. 자, 이 그림은 앞에서 여러분들 책에 이미 있었던 그림인데 여러분들 교재 몇 쪽에 있었냐면요. 79쪽. 분자 궤도 함수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 하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보면은 H의 1s 오비탈, 기본적으로 오비탈의 수학적인 무엇 플러스 그리고 F의 오비탈이 2s 오비탈이 있는데 2s 오비탈은 너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H의 1s 오비탈하고 겹쳐지기 어렵죠. 너무 안쪽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핵하고의 인력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거고 그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H의 원자 오비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F의 원자 오비탈이에요. F의 2s 오비탈은 H의 1s 오비탈하고 에너지 준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이것은 핵 쪽으로 너무 강하게 걸려있죠. 따라서 이 F의 2s 오비탈은 사실상 이 H의 1s 오비탈하고 간섭을 거의 하지 않죠.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약간 간섭을 하기 때문에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약간 낮아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F의 2p 오비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축이 G축이라고 했을 때 G축을 따라 존재하는 2pz 오비탈도 있지만 또 X축을 따라 존재하는 2px 오비탈 또 여러분들을 향한 방향이 Y축이라고 했을 때 2py 오비탈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이 H의 1s 오비탈 쪽으로 확 치우쳤냐면은 바로 F의 2pz 오비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F의 2p 오비탈 중에서도 2p 오비탈 중에서도 2pz 오비탈이 사실상 직접적인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테두리 하세요. H의 1s 오비탈과 F의 많은 원자 오비탈들, 원자과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 오비탈 중에서도 F의 2pz 오비탈이 사실상 이제 간섭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보강 간섭하면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하면 반결합 분자 오비탈. H의 핵과 이 F의 핵을 연결한 축이 G축이기 때문에 두 핵을 연결한 축 위에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하죠. 그래서 축 위에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기 때문에 보강에서 시그마, 상쇄에서 시그마 스타. H의 원자 오비탈, 1s 오비탈의 전자 한 개 있습니다. F의 원자 오비탈, 2s 오비탈의 전자 두 개, 2p 오비탈의 전자 이렇게 존재하면서 전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죠. 그래서 8개의 전자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지죠. 자, 이것은 사실상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 상태의 에너지 거의 그대로. 그 다음에 결합, 반결합이고, 여기 이 F의 2px 오비탈과 2py 오비탈도 사실상 거의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상태, 에너지 준위 상태 그대로죠. 그렇게 해서 전자 두 개, 그리고 어때요? 전자가 이런 식으로 훈쪽에서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지죠. HF 분자 같으면은요, 전자가 마지막으로 채워져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 이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호모인데, 여기가 호모에 해당이 됩니다. 루모가 어때요? 여기 시그마 스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루모에 해당이 되죠. 결합 차수를 계산합니다. 자, 결합 차수를 계산을 할 텐데, 사실상 간섭은 이 H의 1s 오비탈과 F의 2pz 오비탈 간의
보강간섭, 상쇄간섭에서 만들어진 결합 반결합이죠. 그러면 나머지 오비탈들은 뭘까요? 나머지 오비탈들은요, 모두 비결합 분자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딱 하시고서 여기다가 비결합 분자 오비탈이다 라고 여러분 책에 나타나 있죠. 비결합 분자 오비탈. 비결합 분자 오비탈은 사실상 간섭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결합 분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은 몰레큘러 오비탈이죠. 비결합 분자 오비탈은 사실상 거의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 상태와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원자 상태와 에너지 준위가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오비탈, 분자 오비탈을 우리는 비결합 분자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결합 차수는요, 반드시 결합 분자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반결합 분자 오비탈에 있는 전자만 고려하셔야 됩니다. 결합 분자 오비탈에 전자 몇 개? 2개죠. 반결합 분자 오비탈에 전자 몇 개? 0개. 나누기 2하면 결합 차수가 나오는데 결합 차수 몇 차가 나옵니까? 1.0차로 나오죠. 그래서 HF의 결합 차수는 디귿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요? 이온화 에너지. H원자와 F원자가 서로 간섭을 해서 HF 분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HF 분자고, 지금 HF 분자에서 전자가 채워진 형태를 보면은 이까지 지금 채워졌어요. 비결합 분자 오비탈에 채워졌죠. H원자의 1s 오비탈입니다. 이것이 H원자. H원자 1s 오비탈이고, 자, H원자 상태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이 1s 오비탈의 전자는 어디까지 떼내면 돼요? 에너지가 무한대 상태, 즉 n 이퀄 무한대 전자값까지 떼내면 되죠. 이것이 바로 H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HF 분자에서는요, HF 분자에서는 분명히 이 H 원자 상태보다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호모 레벨이 채워져 있는 것 중에 에너지가 제일 높은 데서 전자가 떨어질 텐데 그 호모 레벨이 H 원자보다는 어때요? 에너지가 낮죠. 따라서 이 전자를 떼내려고 하면은 전자간 반발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H 원자보다는 훨씬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85쪽으로 갑니다. 85쪽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이종 이원자 분자, 다른 말로 하면 이핵 이원자 분자, AB라고 하는 분자의 분자 궤도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85쪽 아래쪽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이핵 이원자 분자 AB의 분자 궤도 함수 에너지 준위 그리고 전자 배치가 묘사가 됐습니다. 전자가 채워진 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 채워지고 그리고 전자가 어디까지? 이까지 채워졌죠. 이 AB라는 분자를 보니까 전자 배치 상태로 보면은 뭐하고 비슷해요? 예, NO 분자하고 이거 전자 배치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차수를 구해보면은요,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의 보강간섭에서 시그마 ES, 상쇄간섭에서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 전자 두 개 똑같죠? 2 빼기 2 나누기 2 하니까 결합차수 기여도가 0. 그리고 여기 2p 오비탈들 간의 간섭에서 결합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6 빼기 반결합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1 나누기 하니까 몇 차? 2.5차.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결합차수 기여도는요, 주로 2p 오비탈들 간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원자와 B라는 원자가 결합할 때는 주로 2s 오비탈 간의 간섭에 의한 결합은 거의 결합 기여도가 없고 주로 2p 오비탈들 간의 이 간섭에 의한 결합에 의해서 주로 이 AB 분자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보기에서 보니까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귿 A와 B 간의 결합은 주로 2p 전자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디귿의 설명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상태를 볼까요? A에서의 이 2s 오비탈, 2p 오비탈보다는 B에서의 원자 상태에서 ES, EP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죠.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는 것은 A보다 B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전기염 정도가 어때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억에서는 거꾸로 돼 있어요. 원자 A가 원자 B보다 전기염 정도가 더 크다라고 잘만 나와 있습니다. 기억의 설명 틀렸죠? 그 다음에 반결합성 시그마 분자 궤도함수 에 전자가 몇 개 있냐 했는데, 자, 적어도 이 그림상에서는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 2개, 반결합 시그마 스타 오비탈 전자 2개죠? 여기 또 반결합
이 시그마 분자 오비탈은 여기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이 있는데 하여튼 시그마 스타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2s 스타도 있고 여기서는 시그마 2p 스타도 있는데 합해서 전자가 몇 개냐면 2개, 0개니까 몇 개? 2개인데 1개라고 잘만 나와 있습니다. 니언의 설명도 틀렸어요. 이렇게 1개 있는 이것은 어느 에너지 준위에 해당됩니까? 파이 2p 스타 오비탈에 해당이 되죠. 시그마가 아니었습니다. 예제에서는 티귿의 설명만 옳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3번 티귿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에서 주로 원자각 결합 이론, 그리고 혼성 오비탈 이론, 분자 괴담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공유 결합하는 분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87쪽이죠. 87쪽이 뭡니까? 전이, 금속 원소, 그리고 배위 화학에 대해서 다룹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하면서 전이금속 원소는 3족에서 12족까지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배우는 정도라면요, 여기 란탄족 계열이라든지 악티늄족 계열까지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이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일반화학 계통에서의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4주기, 5주기, 6주기, 그리고 7주기 전이금속 원소들 모두 3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족까지? 12족까지의 원소. 전이금속 원소는 전이원소라고 하는데 모두 금속이기 때문에 전이금속 원소라고 하죠. 3족에서 12족까지의 원소가 전이원소, 전이금속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4주기 전이금속 원소는 21번 스칸듐, 22번 티타늄, 23번 바나듐, 24번 크롬, 그리고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아연이 30번 원소죠. 21번 스칸듐부터 시작해서 30번 아연까지의 원소가 4주기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자, 4주기 전이금속 원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전형 원소, 추적 원소 볼까요? 19번 포타슘하고 20번 칼슘, 포타슘은 다른 말로 칼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것들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칼륨이라고 하는 원소는 19번 원소예요.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수 몇 개? 19개가 있죠. 18번째 전자까지는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전자가 어디부터 채워지냐면은 3D가 아니고 4s 오비탈에 먼저 채워지죠. 그래서 4s 오비탈에 전자 1개 채워졌어요. 3D 오비탈에 전자 없습니다. 20번 원소인 칼슘 같은 경우 전자수가 20개죠.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요. 19번째, 20번째 전자가 3D가 아닌 4s 오비탈에 먼저 채워지죠. 이렇게 해서 3D 오비탈은 아직 전자가 없고 4s 오비탈까지만 전자가 있습니다. 이까지가 4주기 앞쪽에 있는 1족, 2족의 전용 원소, 추적 원소죠. 이제 4주기 전이금속 원소 21번 스칸듐입니다. 21번 스칸듐이고 스칸듐의 경우도 전자수가 중성 원자 상태에서 21개인데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고, 자, 3D에 먼저 채워집니까? 4S에 먼저 채워집니까? 4S에 먼저 채워지죠. 그래서 4S 오비탈에 전자 2개, 그리고 21번째 전자가 3D 오비탈에 1개 채워집니다. 자, 3D 오비탈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저걸 우리가 전이금속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쭉 가서 30번 원소 아연. 아연의 경우도 전자수가 중성 원자 상태에서 30개인데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같죠. 4s 오비탈의 전자가 19번째, 20번째 전자 채워져서 이제 10개 전자만 3d 오비탈에 채워지는데 3d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를 고려하면 총 5개예요. 훈특이지에도 홀 전자 상태로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쌍으로 채워져서 전자 쌍만 3d 오비탈의 5쌍이죠. 그래서 3d 오비탈의 마지막 21번째부터 30번째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때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소가 있었어요. 24번 크롬과 29번 쿨이죠. 이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서 보면은 21번부터 30번까지 모두 4s 오비탈에 먼저 채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s 오비탈의 전자가 다 2개예요.
주양자 수가 3보다는 주양자 수가 4가 더 크죠. 주양자 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원자가 전자 껍질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두 개인데 여기 24번 크롬과 29번 쿠리는요. 4에서비탈에 두 개 그리고 전자 채워지는 게 아니고 4에서비탈에 전자 모두 몇 개씩입니까? 한 개씩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롬은 3d오비탈에 또 홀 전자가 존재하면서 5개. 구리 같은 경우는 3d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쌍으로 존재하면서 10개. 그래서 크롬 같으면은 중성 원자 상태에서 4s오비탈과 3d오비탈 전체 거쳐서 홀 전자가 6개로 가장 많은 홀 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4s오비탈에 홀 전자가 있어요. 4s오비탈 전자 쌍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그래서 24번 크롬과 29번 구리는 바닥 상태에서 4s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아닌 1개가 있더라. 조심하십시오. 자, 또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한 가지 더 복습을 해보면은 사주기 전위금속 원소의 전자 채워지는 순서를 봤을 때 어디부터 채워진다고요? 4s오비탈에 먼저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철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 철은 26번 원소예요. 26번 원소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서 전자수가 몇 개더라? 26개에 해당이 되죠. 26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에서 전자 채워진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철을 볼까요? 26번 원소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똑같습니다. 19번째 20번째 전자. 자, 여기가 전자 먼저 채워졌죠? 4s오비탈에 채워지고 나머지 6개의 전자가 3d오비탈에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 3d오비탈에 전자 쌍이 한 개가 존재합니다. 전자가 떨어질 때도 어디부터? 4s오비탈에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4s오비탈에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두 개가 떨어졌을 때 철 플러스 2가가 되면은 4s오비탈에 전자가 없어요. 3d오비탈이면 6개죠. 또 3d오비탈에서 여기 전자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 내 반발력이 예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철은 플러스 2가뿐만 아니라 한 개가 더 떨어져서 플러스 3가가 됐을 때 이 전자 쌍에서 전자가 떨어지면서 홀 전자가 3d오비탈의 5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원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주기 전위금속 원소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주기 전위금속 원소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교재 88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에 디귿과 리얼 전체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9쪽 전위원소들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반적인 성질을 보더라도 우리는 몇 주기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어요? 예, 4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21번 스칸듐부터 시작해서 쭉 가게 되면은 30번 아연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30번 아연까지 도달을 해요. 핵의 양성자 수가 같은 4주기 전위금속 원소면서 더 많죠. 핵의 양성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핵의 양전하량이 더 커지게 돼요. 핵의 양전하량이 더 커지면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커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전자를 떼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 전자를 떼내는 1차 이온 에너지를 보면은 대충 경량을 보면은요. 21번 스칸듐부터 30번 아연까지 가면 갈수록 1차 이온 에너지가 630부터 시작해서 906 정도까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24번 크롬에서는 4s오비탈 전자 몇 개? 1개. 29번 구리에서 또 4s오비탈 전자 1개. 나머지는 바닥 상태에서 4s오비탈 전자 2개. 그리고 녹는점 경량을 보면은요. 대충 이 바나듐하고 크롬에서 녹는점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바나듐하고 크롬에 나타나는데 여기 수치가 좀 이상하긴 한데 바나듐이 크롬보다 녹는점이 약간 더 높아요. 여기는 지금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듐이 크롬보다 녹점이 약간 더 높고 어쨌거나 간에 사주기 전위금속 원소에서 바나듐 크롬에서 녹점이 가장 높고 오히려 크롬을 지나니까 녹점이 어때요? 뚝 떨어지면서 갈수록 녹는 점이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작아져서 마지막에 이 녹는 점이 점점 작아져서 아연이 되면은 이 녹는 점이 420도까지 뚝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3d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이렇게 3d오비탈의 전자가 5개가 있을 때는 모두 홀 전자로 존재해요. 그랬는데 3d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6개가 되면은
3d 오비탈의 전자가 쌍으로 형성되죠. 한 쌍이 있어요. 3d 오비탈 전자가 7개라는 것은 전자쌍이 2쌍이에요. 8개라는 건 전자쌍이 3쌍이고 3d 오비탈의 전자가 10개라는 것은 이 전자쌍이 몇 쌍입니까? 5쌍. 그래서 3d 오비탈의 전자쌍이 많아지면서 예상외로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크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의 요소를 상쇄하고도 이 전자 간의 반발력 효과 때문에 금속 결합력 자체가 작아지더라. 이 요소가 어디도 나타나냐면요. 대충 이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이상 크롬 정도부터는 크롬을 지나서 망간부터 시작해서는 원자 반지름은 127 피코메타, 126, 125, 124, 128로 거의 변화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되면은 원자 반지름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 아연에서 원자 반지름이 이 망간이나 철이나 코발트, 니켈보다도 오히려 더 크더라. 왜 그래요? 이렇게 3d 오비탈의 전자쌍 그리고 4s 오비탈까지 전자쌍에서 전자쌍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반발력이 커서 이런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주기 전이금속 원소나 5주기, 6주기와 모두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4주기 전이금속 원소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4주기 전이금속 원소를 봤더니 4s 오비탈의 전자뿐만 아니라 자 앞에 철을 봤더니 어디에 있는 전자도 떨어져요. 4s 오비탈의 전자 먼저 떨어지고 또 3d 오비탈의 전자도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4s 오비탈뿐만 아니라 3d 오비탈의 전자도 떨어지면서 산화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9쪽 중간에 있는 그래프 내용을 보면은 흔하게 나타나는 산화수가 삼각형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스칸디움은 전자 배치를 봤을 때 4s 오비탈의 전자 2개, 3d 오비탈의 전자가 1개인데 이 전자들 3개가 모두 떨어져서 플러스 3가의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나죠. 티타늄은 4s 오비탈의 전자 2개, 3d 오비탈의 전자 2개인데 이 전자 4개가 모두 떨어져서 플러스 4가의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바나디움 마찬가지 원리로 4s 오비탈의 전자 2개, 3d 오비탈 전자 3개인데 이 전자들 모두 한꺼번에 떨어져서 플러스 5가도 흔하게 나타나죠. 물론 플러스 4가나 플러스 3가나 플러스 2가나 나타나지만 전자가 모두 떨어진 플러스 5가도 흔하게 나타나요. 크롬 같으면은요 플러스 3가하고 플러스 6가가 흔하게 나타나는데 크롬은 4s 오비탈 전자 1개죠. 3d 오비탈 전자 몇 개? 5개. 이렇게 해서 전자 6개 송두리째 다 날아가서 전자가 6개 떨어진 플러스 6가의 산화수. 그러니까 이 망간까지는 자신의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전자가 모두 떨어져서 플러스 3가, 플러스 4가, 플러스 5가, 플러스 6가, 플러스 7가의 산화수까지가 흔하게 나타나더라. 그런데 철부터는요, 흔하게 나타나는 산화수가 주로 몇 가입니까? 플러스 2가죠. 왜 그럴까요? 철부터는 이 핵의 양성자 수가 또 충분히 많아졌어요. 핵의 양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잃지가 않죠. 또 철부터는 거의 반지름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핵의 양성자 수는 많고 이 반지름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전자를 쉽게 안 잃죠. 이러면 어디부터 잃을까요? 4s 오비탈만 잃을까요? 그래서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만 잃기 때문에 플러스 2가의 산화수가 이렇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바와 같이 3d 오비탈의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플러스 3가. 그 다음에 코발트도 플러스 2가뿐만 아니라 플러스 3가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플러스 2가와 플러스 3가까지 이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철, 코발트, 그리고 크롬 같은 것이 이 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크롬도 이 플러스 2가로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플러스 3가가 좀 더 흔하게 나타나고 크롬은요 플러스 6과 플러스 3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연은 4s 오비탈의 전자만 잃는 플러스 2가, 니켈 같은 경우도 4s 오비탈의 전자만 잃는 플러스 2가. 쿠리는 바닥 상태에서 원래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예요, 1개예요? 1개죠. 그것 때문에 쿠리는 플러스 1가의 산화 상태도 흔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마킹을 하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이 마킹을 하세요. 철부터 시작해서 아연까지 이 플러스 2가에다 미시를 딱 치세요. 그리고 플러스 2가로 표시하세요. 이것들은 플러스 2가의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쿠리는 플러스 1가의 산화수도 흔하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스칸디움 같으면은요, 플러스 3가의 산화수만 흔하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철부터는 이제 철이 들었어요.
나이가 26살이 되니까 26번 원소 26살이 되니까 철이 들어서 자기 원자과 전자 4s 오비탈, 3d 오비탈 전체 다 있는 산화수 잘 안 나타나죠. 이 플러스 2가나 플러스 3가 나타나고 만간까지는 아직 철절기 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학생들 남학생들을 뺏겨 먹으려면은 철절기 전에 몇 살까지? 25살 때까지 많이 뺏겨 먹으세요. 26살 지나면 남자들도 철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안 사줘요. 자, 이렇게 21번부터 25번 만간까지는요, 이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전자 모두 잃는 이런 산화수도 흔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전위금속 원소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니켈과 아연이 플러스 2가만 나타나고 스칸디움 플러스 3가, 나머지 것들은요, 산화 상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89쪽 두 번째 섹션에 있는 착물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